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MB 정권 블랙리스트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전 살생부에 오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네?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얘가요? 예. 아니,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이런 표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던 얘기가 있던데. 아, 그건 예고요. 네.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잖아요. 예. 네. 저는 그 블랙리스트를 뚫고 그만큼 이제 했던 거고요. 네. 우리 저 김엄마에게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만요. 예. SBS 지금 라디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 많은 라디오 가운데 네. SBS 청취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김엄마가. 네. 와.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거든요. 네, 뭐 모른 척하세요. 예.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저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네. 시작한 지 뭐 한 2주밖에 안 됐기 아, 때문에. 오픈빨이군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네. 예. 무엇보다도 열심히 준비하면 열심히 또 들어주시는 또 그런 노력이 결과로 나오는 네. 그런 공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사실 그 시간대가 그렇게 많이 듣긴 쉽지 않은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벽 6시. 6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러브 FM에서 1위를 네. 기록하고 계시다.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BS 예전에 출마하기 전에 몽땅 다 정영진 씨가 물려받았는데 예, 5년 만에 다 탈환했습니다. 근데 진짜 딱 정권이 교체되고 예. 둘이 약간 역전되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 화이트리스트. 제때빵을 했고 말이죠. 네. 예.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려주실 분이 오셨죠? 사실 맘마이스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을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어떤 선물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네이처 오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빠르시네요. 네. 역시 뭐 생각 있는 분들이 선물을 요즘 많이 하실 때 이 네이처 오다를 하시는데 바로 항생제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를 먹이지 않은 100% 유기 사료를 먹인 안심할 수 있는 소고기가 바로 네이처 오다 그래요. 소고기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또 명절 시즌에는 이제 고기로 그렇죠. 한우 선물 세트. 그렇죠. 네.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믿을 수 있는 유기농 한우입니다. 네. 예. 살충제 안 넣었죠? 살충제 네. 안 넣죠. 네. 아주 뭐 건강한 먹을거리입니다. 네. 살살 녹는답니다. 그냥 입에 넣으면. 그렇습니다. 네. 특히 공장형 축사에서 사육하지 않은 그런 고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콜레스테롤이 낮고요. 네. 육질이 매우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그 집에서 이렇게 기르셨더라고요. 네. 이 소들을요. 반려동물처럼 네. 키우신 유기농 안방에서 키운. 네, 네. 안방에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네. 네. 이 네이처 오다 유기농 한우 국민마켓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추석 선물은 네. 국민마켓에서 오다를 넣어주세요. 네이처 오다 한우입니다. 오다. 네. 들어오는데 네. 사람들이 아주 냉랭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면할 줄 몰랐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원래는 뭐 서로 막 붙잡고 네. 사진 찍어달라고 난린데 고개를 안 돌려. 와,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자, MB의 버려진 아바타. 네. 구최측근. 네. 바로 정두원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편해하시니까요.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지 않은 분입니다. 아니 의원님은 또 이제 노래하는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글쎄 노래하는 분위기니까 참 좋은 장소 같은데요. 아니 노래 한 곡 하세요. 네, 네. 여기 나중에- 경진 마스컴으로. 나중에 네네. 아니 아니지. 끝나고 보너스로 혹시 시간이 되면은 한곡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정두원의 희망이라고 노래방이 있는데요. 예. 이 바로 가겠습니다. 의원님 노래시죠?
아니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고 눈물뿐인 거친 가슴과 어두운 하늘 아래 상한 인생으로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고 희망을 노래하자 MB점 사랑을 노래하자 당선 확실. 세상 비춰줄 그대가 바로 희망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야, 노래 정말 좋습니다. 예. 야, 그래 너무하신다. 그렇게 이어폰 꽂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노래 앞에서 부르고 계신데. 네, 방금 함께 하신 노래가 이제 정두원의 희망. 희망이라는 네. 노래입니다. 이 4대강의 희망을 한창 부풀어 계셨을 때 불렀던 노래. 네. 아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요즘도 좀 앨범을 또 새로 내십니까? 제가 4집 앨범까지 낸 4집이요? 그러니까 중견 가수인데요. 하나도 히트곡이 없는 무명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우리 가수협회 회원이시고. 물론이죠. 예. 회비만 내면 회원입니다. 네네, 그건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그 저작권료도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매달 몇천 원씩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아마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의원님 모신 게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최근 제일 좀 논란되고 있는 게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와 관련해서 요즘 MB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돈 의원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네, 방송에서 많이 부르죠, 실제로. 아니 저 이제 고정 출연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많이 부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무슨 좀 이슈가 될 때마다 댓글이 뭐가 꼭 달리냐면 정두원 입답쳐라. 너는 MB 대통령 만든 걸로 하나도 할 말이 없는 놈이다. 이게 제 기본 댓글이었습니다. 항상. 누군지 모르지만 잘 썼다. 근데 요새 MB가 이슈가 이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MB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이거를 아주 좀 세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복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제 그 유서에 일종의 모든 걸 다 용서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는 게 더 멋있는 거죠. 보복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리스트 조사하고 뭐 4대강 조사하고 이런 거보다는 덮고 가는 게 더 사실 아름답다 이거죠. 아니 뭐 덮자는 것보다 잘못된 일은 밝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제 모든 게 다 지금 MB를 향해서 이제 초점이 가는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과거에 자꾸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뒤에 캥기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가자는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MB 시절에 굉장히 사찰도 당하고 사실 제가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네, 감옥까지 그렇죠. 갔다고 예, 그래서 그 양반을 비호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 객관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근데 겁니다. 제가 정두원이라면 예. 화가 나서라도 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할 것 같거든요. 내심. 그거는 폼 나는 게 아니죠. 예, 용서하는 게 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려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잘못을 가려서 다시는 그것을 반면 선생으로 삼아서 되풀이하지 말자. 뭐 그럴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럼 의원님 해야 생각하실 되겠죠. 때 예.
MB의 무엇을 용서할 만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꼭 MB뿐만 아니라 이제 네. 모든 일이 다 그런 건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또 MB를 잡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잡아요? 네, 그분이 보통 용의주도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그분께 좀 불손한 말이지만 굉장히 야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국을 남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저는 않다. 뭐 걸려들지 않을 걸요. 아 근데 지금 뭐 언론상에서 보면 하나씩 아니 좀 뭔가 좀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황이 MB 글쎄 다 이제 주변 사람들 일인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했거든요. MB는 직접 안 하죠. 그리고 항상 MB 스타일이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잡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 방식이에요. 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요. 그 우리 정 회장님은 연필로 사인하십니다. 지울 수 있게. 예, 그렇죠. 하다 같은 이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예. 본인의 사수를 또 고스란히 또 닮았군요. 그리고 또 예전에 왕영은 씨 남편이 있어요. 중앙일보 기자분인데 그분이 쓰신 비화를 보니까 이제 현대에 있다가 정계에 입문할 그 즈음에 이제 물어봤대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아니 정계로 가십니까? 현대 그만두십니까? 했더니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간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 회장님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정 회장하고 논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 반문하는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지.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이 충분히 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의원님 지금 그 MB 정권의 그 블랙리스트 건이 이제 터졌는데 예. 이것이 올라가면은 MB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까지 잡아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개연성은 높죠. 왜냐하면 원세훈 원장이 이제 독대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예. 근데 없는 것도 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저기 자랑할 텐데 뭐 그 열심히 했으니까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는 원세훈 원장의 입에 달려 있죠.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이 지금까지 좀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별건이니까 별건이 터졌으니까 또 이거 갖고 이제 한참 살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산다는 건 알죠. 근데 만약에 MB하고 책임을 나눠 가지면 네. 이게 줄어든다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을 깎아주면 친구도 팔아먹겠다. 네. 5년을 깎아주면 마누라도 팔아먹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원세훈 원장이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 MB가 시켰다라고 한들 그게 또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져 보면은 엮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엮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혹은 증명해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MB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용서 얘기는 이제 아까 그걸로 끝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예. 그만큼 용의주도하다. 예. 네. 실망이 클 겁니다. 네. 원세훈 씨가 이번에 구속되기 전까지 MB랑 좀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했을까요? 물론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했겠죠. 아니 우리 정도현 의원님은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원세훈 원장은 뭐였습니까? 그때 상수도 본부장 하다가 예. 경영기획실장인가 했었어요. 의원님하고 소통이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예. 총리실에 근무할 때도 같이 근무했었고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근데 아무리 봐도 예. 그래도 이 서울시에 계셨던 분인데 무슨 저 치안계통이나 혹은 정보계통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근데 지금 원세훈 원장이 다 뒤집어쓰기에는 너무나 큰 죄들이란 말이죠. 예. 그 MB와 무관하다라는 말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 현재 개연성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걸 엮어서 어디다가 이제 넣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못 하게.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예. 무식하고 정도가 심한 건데 예. 원세훈 원장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입니다. 예, 좀, 아. 좀 그럼 그런 그 블랙리스트 뭐 이런 관련된 가장 윗선의 이 조율 같은 건 원세훈 원장이 했다고 봐도 가장 윗선이요. 예. 그러니까 MB하고 뭐 용인하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높죠. 그리고 원세훈 씨가 우리 의원님보다 아랫사람이었죠? 그렇죠. 어. 나이야 많지만은. 네. 그 사람이 앞으로 MB를 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 또 저도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 양반이. 진짜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이거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 의원님 근데 남 잘못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의원님은 무죄로 풀려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무죄로 결정이 났고 뭐 한마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건데 의원님은 잘 적응하셨어요? 저는 그나마 뭐 저도 이제 힘들었는데 힘들죠. 거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정말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생활을 못 한다는 게 그 안에 갇힌 생활에 막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죠. 밥도 잘 못 먹고 예. 뭐 울고 그리고 울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기대가 좀 되네. 아주 희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원세훈 원장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죄목이 심각해요. 네. 이거 진짜 뭐 죽어서 나와야 될 그런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인데 이거를 그 M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뒤를 다 봐준다. 이걸 또 믿을 수 있는 상대 같진 그리고 않아 또 보이고. 시효 문제도 있어요. 네? 시효 문제도 있다고. 아 시효. 시효. 아. 시효 문제도 간단치 않죠. 7년인가 그렇죠? 직권남용죄가 예. 그러면 7년이 아직 안 넘지 않았습니까? 넘었죠. 넘었어요. 하여간 하여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자꾸 실망스러운 얘기만 해서. 제 맥이 확 빠지네. 네. 요즘 그 세간의 관심 중에 MB의 이제 그 숨겨진 재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재산과 관련해서 예. 그 정치인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당연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쪽으로 또 전담하는 팀들이 따로 있나 봐요. 관리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호 의원도 예.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혀 그쪽으로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직접 하죠. 그거는 뭐 돈 관리를 어떻게 남 직원을 맡기지는 않죠. 워낙 돈이 많은 분인데요. 사실 뭐 이제 공개된 재산의 다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죠. 엄청 해먹었죠. 근데 MB가 직접 뭐 저는 그럴 정도로 돈이 뭐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의원님은 사실은 그 이상득 의원 예. 하고 또 박영준 예. 전 지식경제부차관 예. 이분들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 이상득 의원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고층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어마어마한 입장료를 받고 이런저런 청탁을 들어줬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사무실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구 회사 네. 뭐 개인적인 친구 회사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인데 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하여간 뭐 결국 이상득이나 박영준은 그런 일로 해서
또 형도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개입을 많이 했고요.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뭐 받지 않았겠어요. 어디 억 단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경권 초에 예. 제가 이제 MB하고 멀어진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상득 씨나 박영준 같은 친구들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큰일 나겠다 해서 이상득은 출마하면 안 되고 하여간 국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제 결국 미운털이 박히셨군요. 미운털이 당연히 박히죠. 그게 안 박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그런 일에 많이 관여를 한 걸 제가 아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관여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대와는 무관하게 만약에 많이 연습했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모르니까요. 네. 근데 참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이제 주진우 기자가 뭐 책에도 밝혔지만은 예.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하면서 그 김경준한테 이제 뜯겼던 사기당했던 140억을 결국 받아내죠. 네. 대통령 하면서 네. 이제 다스 돈인데 네. 다스 돈 140억을 받아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주장하기에는 거기에 검찰 뭐 여러 가지 정부 권력을 동원했다. 네. 개연성이 높죠. 네. 근데 나는 그때 그거를 한겨레만 보도했어요. 네. 저는 그때 언론 통제를 했다고 보는데 저 대통령 하면서 옛날에 뜯긴 돈까지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 네. 참 이거는 정말 이 정권에서 내가 나중에 역사에 남을 때 가장 치졸한 짓을 한 것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치졸했죠. 봐봐요. 그런 거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스 주인이 MB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거든요. 다스 뭐라고요? 다스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MB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잖아요. MB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지만, 네네. 근데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권력까지 만약에 동원을 하고, 네. 그리고 에리카 킴 여러 가지 걸어놨던 것도 풀어주고, 네. 또 김경준도 이제 중간에 내보내주겠다고 뭐 약속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여간 돈에 대해서는 좀 네. 지독하죠. 이제 그 제대로 돌아오셨네요. 아니, 이제. 그렇지. 돈에 대해서 지독한 건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랬어요. 빨리 싹 물타기를 하셔. 아니 근데 그런 분이 뭐 그 어마어마한 수십조 되는 그 사업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권을 챙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왜 하시는 거죠? 대통령 하면서 네.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진짜 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이제 관여가 되고 네. 또 언론 이제 뭐 장악 같은 데 관여가 되고 뭐 또 형님이나 박영준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묵인하고 하는 거는 해도 자기가 대통령이 그걸 이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구나 기가 막혀가지고 촛불시까지 일어났잖아요. 근데 MB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MB의 뭐 예를 들면 형이라고 치죠.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권에 막 여러 일들을 벌였다고 치면 그게 MB와 무관하다 할 수 있나? 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저 레토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의원님이 만약에 MB 나쁜 놈이다 이러면 뭐가 돼? 뭐가 돼? 보통 사람 되지. 우리 저 의원님은 자신이 이제 한때 그래도 같이 함께했던 분,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그래서 최소한의 예우는 지키겠다. 난 그런 레토릭으로 들었습니다. 저 교수님.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균형 감각을 갖고 이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스박스 전문 생산업체 세이블 대원산업.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바퀴와 우수한 단열 효과. 대원산업 세이블 아이스박스. 기존의 아이스박스에 테이블에 편리함을 더했다. 대원산업 세이블 T 아이스박스.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저용 아이스박스. 대원산업 마이 카니발. 남녀노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스백.
대원산업 세이블백. 낚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도구함, 물고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투입구, 이동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멜빵끈 마이 파트너. 다양한 사이즈의 업소용 아이스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레저 활동의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주소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해주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공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공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탤런트 이상희 씨가 추천한 밀양 꾸찌뽕 열매 진액. 우리 또 김원마가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꾸찌뽕 진액. 이게 뭐 진짜 달리 다른 뭐 피로 회복제 이런 거 네. 필요 없습니다. 꾸지뽕이면 됩니다. 네. 꾸지뽕 나무로 만든 건데 특히 꾸지뽕 진액은 이걸 진액으로 달였어요. 이거 그냥 한 포 딱 드시면은 그냥 하루의 원기가 모두 충족됩니다. 네. 충전됩니다. 정확한 발음은 밀양 꾸지뽕입니다. 네. 꾸지뽕. 꾸지뽕. 꾸지뽕 나무. 그러니까 뽕의 일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꾸지뽕인데. 뭐 뽕의 일종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네. 꾸지뽕나무라는. 네. 아무튼 뭐 변비에도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꾸지뽕 드시고 뽕 이렇게. 네. 네. 역시 또 추석 효도 선물로는 네.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055-355-5008번, 지역번호 055-355-5008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연 진액입니다. 추출물 97%, 벌꿀 3%. 뭐 화학 물질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네. 네. 밀양 꾸지뽕이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 여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의 이 보수 야당, 야당의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해서도 여쭤볼 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술핵 이야기 나오고 뭐 심지어는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데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같아 가지고는 희망이 없죠. 그리고 야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은 이제 풍지박산이 된 건데 네. 이제 복원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뭐 친박 청산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 홍준표가 또 대표잖아요. 네. 홍준표 수준만큼 자유한국당 수준이 그런 거죠. 그나저나 의원님은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의원님은 지금 당적이 있나요? 당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갈 데가 없어요. 의원님은 또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어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표 방송에 이제 그 패널로 나갔는데 그 손석희 방송이었어요. JTBC. 손석희 씨가 이제 제가 앉자마자 투표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이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도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같은 당인데 됐긴 했지만 끝을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을 못 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투표장 우리 동네
투표소인데 정도원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역신문 기자들이. 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찍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중간에다 찍고 왔어요. 아 그러면 대선 무효표. 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쫓겨나든지 뭐 하여간 정도의 불행하게 그만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또 그리고 또 대선 때는 찍지 않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저간의 배경이 뭐였어요?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아. 이제 그때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거든요. 박근혜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응만 했지만은 예비는 해놔야죠. 정말 또 공격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를 제일 잘하는 사람 5위 안에 내가 들어간다.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단 본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데 박근혜를 딱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007년 6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사고 날 때 그 모습이었어요. 아.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세상 문자 하나도 모르고 예. 철부지고 예. 그냥 그 최태민 일가에 그냥 그 노예가 돼가지고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꼭두각시 노릇한 것이다. 예, 그때부터 저는 그걸 알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교하시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훨씬 많은 점수를 주시겠군요.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MB는 어쨌든 방향이 틀렸든 좋든 방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굉장히 세상살이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프로젝트 같은 거는 굉장히 처리를 굉장히 아주 능숙하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뭐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예. 아니 그런 일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청계천 프로젝트 이런 걸 잘한다는 얘기고 언론 장악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언론적인 얘기지만은 아니 일을 잘하면 언론에서 잘 써줄 거 아니에요. 예. 일을 잘할 생각만 하고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그래갖고 잘 된 거 봤어요? 예. 어느 정권에? 나는 그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도움 받으려고 언론을 장악했는데 결국은 뭐 지지율이 올라간 적도 없고 계속 하얀 곡선 긋다가 결국 뭐 이제 인기도 없이 그냥 결국 국민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퇴임하거든요.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하는 얘기를 따끔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일을 잘하면은 언론이 어련히 알아서 잘 써주겠어요.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박근혜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정유라 씨는 누구의 딸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다. 예, 저는 최순실 판박이던데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쳤는데도 그냥 그 두 사람 다 엄청 고쳐가지고 예. 사실 본 모습을 잘 모를 테지만은 예. 둘이 굉장히 닮았죠. 최순실 딸이다.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두고 초등학교 가서도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둘은 어떤 관계냐? 의원님 파악은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잘 알죠. 구체적인 것까지 알죠. 예. 어떤 관계였습니까? 남녀 관계였죠. 남녀 관계. 그냥 뭐 무슨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뭐 그냥 일상 뭐 업무적 관계라든지 혹은 뭐 물론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일단 남녀 관계가 되면 도와줄 거 도와주지 안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남녀 관계다, 이성 관계다. 그런 거죠. 예. 둘이 손 잡았어요? 예? 어디까지 갔어요? 손 잡은 거 가지고 남녀 관계란 게 이해하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태민 씨에 이어서 그의 딸 최순실에게까지 사실상 정신적 그 지배를 받았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예. 그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나? 근데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거의 이성을 잃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최면술이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최태민과 이제 비교하는 게 저기 고려시대 때 신돈 그리고 또 러시아의 라스푸친하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네. 최태민이가 신돈하고 라스푸친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박정희가 말년에 최태민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말년, 그 박정희 말년기의 최태민은 어떤 존재였는지. 결국 박정희의 죽음은 최태민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최태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던 거예요. 이제 그 정부 여당에 있던 사람들이 웬만큼 알려져가지고 그 걱정만 하지 누가 가서 뭐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김재규가 이제 나선 거죠. 총대를 맸어요. 총대를 맨 거죠. 예.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친구까지 했는데 박근혜가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자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박정희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삽교천에 가서 개통식을 했잖아요. 기공식을 경호실장 하던 차지철이가 이제 김재규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차지철하고 최태민하고 박근혜하고 이렇게 다 한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중앙정보부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헬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지철이가 김재규를 헬기를 못 타게 한 거예요. 밀어버린 거죠. 갖고 중앙정보부 행사에 대통령하고 차지철이하고 참석하고 정작 중앙정보부는 참석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차 타고 이제 쫓아오다 보니까 김재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석을 잃고 총 들고 간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날 11일 날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사실 최태민이 일 때문에 결국 박정희가 죽음을 당한 거고 거기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박근혜가. 예,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뭐 최태민 씨가 강원도로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로부터 최태민 씨가 죽을 때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까? 박근혜하고 최태민하고? 아니 그 차로 한 5분 거리에 살았죠. 5분 거리 집에 있었군요. 예. 아니 근데 뭐 저기 박지만 씨가 만나러 가려고 해도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 최순실 쪽에서 만나게 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박근영, 박지만하고 박근혜하고는 원수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경재단 사태 때 그 7.16 나고 사실 이제 뭐 그동안에 쫌쫌이 알려졌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뭐 9억인가 뭐 나왔다는 건 그건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돈이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사저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있었죠. 채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그날 밤에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최태민 일가가. 네. 그러고는 이제 그게 최태민 일가의 이제 재산의 지금 기본 종잣돈이 된 건데 그거를 박지만이나 박근영한테는 단 1푼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박근영도 이혼하고 힘들게 살았고 박지만도 마약하게 만든 것도 최태민 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장자 상속권을 박근혜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박지만이를 망가뜨려서 금치산자로 만들어 금치산자로 마약을 하게 만들고 박근영도 결혼해서 살았는데 뭐 이상한 소문을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이혼 당하게 만들어서 하여간 그리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이 재산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러다가 유경재단 90년대 초에 사태 나면서 원수가 돼갖고 지내서 뭐 만나러 가고 뭐 그럴 사이가 아니었죠. 의원님, 그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 중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박근혜 씨가 잉태를 시사하는 임신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뭐 글쎄 그 전역 전 의원은 이제 주장하기를 그 아기를 낳아본 여자로서 아는데 뒤태만 봐도 뭐 안다 뭐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 낳았다는 거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역 주장은 낳았다는 주장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편안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그 딸로 추정되는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인데 그래갖고 이상하게 82년생인가 그렇죠? 예, 82년생인데 그 80 몇 평 되는 그 청담동 고급 강변 빌라에 혼자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번병 했던 그리고 박지만 회사의 사장을 지냈던 그 딸로 돼 있는데 왜 거기는 저기 타워팰리스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살고 대학생 혼자서 80평짜리 살아요. 갖고 지나간 얘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잠복 근무까지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큰 똥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들 아십니다. 미궁 대장사랑. 네, 작은 똥은 이제 밀양 꾸지뽕으로 해결하시고 네, 큰 똥은 미궁 대장사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추석 전에 드시고 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고향집 변기가 막힙니다. 네, 마치고 돌아오셔서 각자의 집에서 큰 똥을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마다 시원한 변을 보고 나면 얼마나 또 하루 일이 잘 풀립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시원한 일들 화장실에서 보시고 하루 일 열심히 하시라고 미궁 대장사랑 3종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 명절 음식 완전 분해주는 효소사랑, 그리고 쌓이는 지방 쫙쫙 빼주는 빼사랑, 그리고 바나나 똥으로 밀어내는 대장사랑, 이 3종 선물 세트를 또 우리 큰아버님께 드리면 큰아버님께도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적폐들을 다 몰아냅니다. 하나도 남김없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네. 아, 적폐가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드시면 MB가 막 나갑니까? MB도 나가고 뭐 저기 상암동의 김씨하고 여의도의 고씨도 나갑니다. 예. 자, 적폐 해소에는 미궁 대장사랑, 인터넷에서 미궁 대장사랑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얘기로 좀 와서 지금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뭐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혹시 우리 의원님 저는 당연히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늘
많은 데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을 뭐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지구상에서 핵과 관련된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핵을 가진 다음부터 중동의 깡패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레바논 침공하고 뭐 시리아 공습하고 이라크 공습하고 그래도 딴 데서 끽소리 못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랍 국가에서 형제 국가들끼리 핵을 갖고 있으니까 감히 핵을 갖게 되면 깡패 짓을 하게 되죠. 어떻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합치지는 않고요. 네. 저는 금년을 못 넘길 거라고 보는데 바른정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갈 겁니다. 그 이른바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저쪽 당들이 이제 입법하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선 한 바른정당 의원 12명 정도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뭐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탈당할 것이다. 뭐 정확하게 뭐 숫자까지는 몰라도 예. 이 바른정당은 지금 갈 길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지 깨질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절대로 못 가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유승민이나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간다고 해도 친박들이 난리를 피워갖고 못 오게 할 거야. 네. 네. 그래서 못 가죠. 그럼 어떻게 국민의당하고 합칩니까? 꼭 합쳐야 됩니까? 뭐 그냥 이제 교섭단체가 무너지면서 뭐 그러고 있겠죠. 그 의원님은 다음 총선에 지금 서대문에서 나오실 생각이십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아니 정치에 이제 흥미를 많이 잃었고요. 전업가수로 그럼 예? 전업가수로 아니 사실 제가 가수할 만큼 노래는 아까 들어봤지만 아마추어로서는 좀 하는데 프로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수 갖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요새 방송하고요. 예. 예.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뮤지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너무 들어서 써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섭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뮤지컬 하시기 너무 힘이 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또 대중 앞에 서면 달라지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MBC가 이제 정상화되고 다시 예전에 그 제5공화국, 제4공화국 했잖아요. 새로운 뭐 MB 공화국에서 정두원 역할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근데 원래 악역을 맡아 떠요.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아니 의원님 제가 뭐 면밀히 의원님을 항상 관찰한 건 아니지만은 감옥 들어가기 전과 뭐 여기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만은 감옥 나오신 후가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뭐 감옥 들어가시기 전에는 좀 뭔가 야심가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나오신 다음에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걸 다 해탈한 듯한. 아니 해탈을 감히 제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도 되실 만한 근데 그런.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여기 있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날 잘못했던 일들이 그냥 그렇게 다 생각이 나요. 아주 초등학교 때 뭐 여자애한테 못되게 군 것까지 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합치면 한 100년은 내가 살아도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무죄되고 확정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법정 무죄지만 인생은 유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잘못 엄청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면 정치인 정두원으로서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MB 대통령 만든 거라며요. 이럴 때 또 시원시원하고 재밌는데. 사안별로 너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요. 세상은 사안별로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득도하신 분들이 선거 예측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방선거는 이 지경으로 계속 가면은 야당이 뭐 근데 이제 선거연대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수도권에서 예. 이제 안철수 시장 나오고 남경필 지사 나오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유정복 남경필 지사 나와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남경필 지금 암초에 걸렸는데 유정복
이제 저기 인천시장 나오고 이렇게 딴 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고 그렇게 선거연대를 하면 해볼 만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역부족이죠. 남경필 지사야말로 진짜 연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남경필 지사는 저하고는 이제 동지죠.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한 뜻을 같이 해왔던 동지인데 가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참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왜 죽을 수가 있나? 네. 뭐 개개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편이에요. 네. 좀 합리적이고 네. 뭐 나름 뭐 개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죽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뭐 끽소리 안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은 유승민하고 저하고 이 김용태 셋밖에 없었어요. 김용태 의원. 예. 유승민도 좀 약했던 걸로 저는. 유승민도 약했는데 저는 되게 세게 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유령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제 건드리지 못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을 끽소리 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 때 탄핵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웃기시네. 무슨 정작 비판할 때는 안 하고 말이야. 이제 맛이 갈 때 나타나서 저래놓고는 뭘 지네들이 개혁적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빼놓고는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는 안 되겠지만은 야당들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살아날 기미를 못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뭐 엄청나게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건데 뭐 속으로는 바라겠지만 야당이 살 길은 그거예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영국이 그랬잖아요. 대처가 장기 집권할 때 토니 블레어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웠잖아요. 거기도 다 중진들 다 있는데 또 토니 블레어가 장기 집권 들어가니까 영국에서 케이그나 카메론 같은 젊은 지도자를 내세웠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게 만들고 이러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몰라도 지금 같아가지고는 뭐 전국에서 참패하겠죠. 젊은 지도자 류여해. 류여해. 아 오늘 처음으로 웃으십니다. 아니 나이가 젊다고 젊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있습니까? 머리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 이준석 발굴해내라는 거죠. 내세우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이면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여당의 아마 압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새로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에 엄청 또 뜨겠네. 그럼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에 노래 부른 거 그 박근혜 관련한 것만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정두원 의원님 모시고 한 시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다른 건 다른 대로 뭐 생각이 얼마든지 뭐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요. 또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뭐 의원님도 동의는 하시죠? 그런 아니 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그때 김미화, 김재동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그 재보궐선거 때 자르고 지방선거 때 잘랐어요. 그 두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2010년 한나라당이 참패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아니 국정원 저 는 도대체 야당 편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집마다 돌대가리 짓는다는 거야. 우리 역풍만 맞았다. 역풍만 맞았다. 역풍만 맞았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직접 잘랐으니까.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정두원 의원님께 진심은 아니더라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